1592년 4월 전쟁이 발발을 하죠. 일본의 20만 대군이 쳐들어오죠. 대군이 침입을 했다. 들어오자마자 이 부산진 첨사, 이게 첨사라고 하는 건 이제 부산진을 지키고 있던 이제 관리 첨사 정발이라는 사람이 싸우다가 죽고, 그 다음에 동래성 부사 송상현이도 죽고, 이거 바로 한나절도 안 돼 다 죽어버립니다. 부산진 첨사였던 정발이 사망을 하죠. 그 다음에 동래성 부사 송상현도 죽어요. 물론 이제 싸우다가 죽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전쟁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료가 하나 있는데, 첨사 정발이 일본의 외국의 그 배가 쫙 이렇게 밀려 들어올 때 자기 부하한테 그렇대요. 그 부하는 살았는데 부하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는 일본의 조공량이 꽤 많은가 보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감이 없는 거죠. 그리고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뭐 안타깝다는 게 아니고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저 일본이 쳐들어올 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는 당연히 위치적으로 부산이죠. 그럼 다른 데로 쳐들어와서 이렇게 허물어졌다면 모를까. 일본이 들어오는 첫 지역이 부산인데 부산이 한나절도 못 버텼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그냥 국가로서의 뭐 아무 그런 게 없는 거죠.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국민의 그렇죠,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이건 국가도 아닌 거죠.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그 전방부대에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방에서 한나절도 못 막는다. 그게 무슨 국가야? 그건 국가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 얼마나 이 정신 상태가 해이해져 있었는지, 그리고 200년 정도의 평화 시기가 조선을 어떻게 만들어놨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실질적으로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고 1592년까지 전쟁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군역제도나 저런 것도 말도 안 되는 군적수포제 이런 걸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기성세대들,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과 얘기하다 보면 접점을 찾기 힘든 부분이 바로 전쟁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과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전쟁을 경험한 세대시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전쟁에 대한 그 기억을 떠올리면 아직도 막 이렇게 막 너무 몸서리가 쳐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북한이라고 그러면 너무 싫은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몸으로 치받은 역사들은 실제로 쉽게 이렇게 떨쳐지지가 않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우리가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죠? 설마 제가 전쟁을 경험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전쟁에 대한 감이 없죠. 사실 있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전쟁은 뭐 공포스럽고 무서운 거다. 그거는 글이나 영상으로 배운 거지 이 몸으로 이렇게 느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이 얼마나 200년간의 그 평화 시기가 조선의 국방력을 얼마나 약화시켰는지를 바로 이 부분이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어서 좀 가볼게요. 이어서 가봅시다. 이렇게 이제 깨지고 바로 이제 4월 말에, 이게 이제 4월인데 이 4월 말에 이제 충주 전투가 일어나는데, 이 충주 전투가 일어나기까지의 상황을 좀 여기다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일본이 부산을 이제 점령하고 나서 일본이 세 길로 북상을 해요. 나누어서 일본군이 세 길로 북상을 하거든요. 뭐 이건 기본서에는 뭐 안 나와 있는 것들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일본이 이제 일로 도착해서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이제 이쪽으로 가서
전라도 곡창지대를 빼앗으려고 해요. 전라도 곡창지대. 그리고 이제 이 전라도 곡창지대를 빼앗으면 이게 이제 쭉 시간이 지나서 전쟁이 장기화되더라도 군량미를 자체 조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위쪽으로 동해안 쪽으로 이렇게 방면으로 올라가요. 근데 이렇게 쓰는 방법이 뭐냐면 이게 바로 수륙병진이에요. 그러니까 수륙병진이 뭐냐면 이제 여기로 이렇게 가면 여기에 군량미를 이 배들이 와서 이렇게 대주는 거야. 이렇게 배들이 와서. 그럼 얘네들은 이제 훑고 올라가는 거거든. 그리고 여기서 군량미가 이제 공출되면 여기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얘네들이 이제 중심 부대죠. 얘네들도 여기다 이제 군량미를 하면 이렇게 해서 군량미를 이제 공급받는 거야. 배로 공급받아서 이걸 이제 육로로 나르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길로 북상하는데 여기 군대가 이제 일로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충주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투다운 전투는 처음 이제 벌어져요. 이게 이제 충주 전투입니다. 무슨 전투? 이때 이제 이걸 이제 탄금대 전투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걸 탄금대 전투라고도 불러요. 충주 탄금대에서 진행이 돼서 이걸 탄금대 전투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때 이제 신립이 전사하는 겁니다. 신립 장군이 이때 당시에 조선의 장수 중에서는 신립이 굉장히 좀 힘이 있는 장수였는데, 이 신립이 그 편지를 쓰고 전하를 배울 면목이 없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투신해서 죽거든요. 강에 빠져서. 근데 이제 이 신립이 왜 이렇게 그 전하를 배울 면목이 없다고 했냐면, 전쟁에서 단순히 징계 문제가 아니고 이 신립이 전쟁 전에 유성룡의 얘기를 듣질 않았어요. 유성룡이 계속 조총의 무서움에 대해서 얘기했었거든요. 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이 조총이 너무 무섭다. 근데 이 조총할 때 그 조자가 세조자예요. 그러니까 새를 맞출 수 있는 총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그 총과는 뭐가 다르냐면 정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기존의 총은 그냥 대충 num짐작으로 이렇게 쏘는 거라면, 조총은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조준관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쏘는 거거든요. 정렬을 해서. 근데 유성룡이가 계속 이 조총이 무섭다고 얘기했는데, 신립은 조총은 실제 전투에서는 위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조총의 그 총을 그 불을 붙이고 그 심지가 타 들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1분 50초에서 뭐 한 2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관을 때리는 데까지가 한 1분은 뭐 빨라도 1분 30초 뭐 이렇게 걸리는데, 그거를 아무리 빨라도 총이 발사되고 그 총 알을 또 다시 넣고 또 심지를 장착하고 이렇게 걸리는 시간이 아무리 숙달돼도 한 3분 이상 걸려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전쟁은, 신립이라는 장수가 볼 때는 전쟁은 화력도 물론 중요해요. 파워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총이 우리 활의 속도를 못 따라올 것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활은 계속 연사가 되죠. 총은 이게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전쟁에 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립은 일어나더라도. 근데 일본군들이 어떻게 훈련을 해오냐면, 이게 딱 20명씩 한 열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15열, 그러니까 얘가 팡 쏘고 뒤로 가면 얘가 나와서 이렇게 심지를 붙이는 데까지 그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숙달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탕 맞고 돌아가면 얘가 탕 쏘고 탕 쏘고 탕 쏘고, 그러니까 맞는 쪽에서는 연사예요. 연발 사격이 되는 거죠. 신립이 너무 당혹스러워하죠. 이 신립이 전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수업 방법을 이렇게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기존에 이제 다른 수업들은 다른 선생님들 수업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다른 기본서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순서만 나와요. 근데 순서를 이렇게 딱딱 써서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아, 신립이 죽었다? 아, 근데 신립이 이 조총에 대한 것들을 잘 이렇게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기억을 저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기억 부분을 제가 얘기하죠. 사람은 이제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이 주변 게 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바쁘니까
이제 학원은 바쁘니까 이걸 기억해야 되면 이것만 얘기하고 이제 바로 기억해야 될 것들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휘발이 빨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이나 이런 암기법 같은 거 얘기할 때 항상 이미지라든지 그 주변 배경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들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애들 학습할 때도. 아이들 학습시킬 때도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지들이. 그래서 하다못해 막 벽지 색깔이나 이런 것도 공부방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뭐 정신을 뭐 그게 다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다 연관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수험생분들이 그냥 잘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냥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거죠. 전화를 배울 면목이 없습니다. 뭐 면목이 없었겠죠, 그렇죠? 쉬워 연발로 날라오는데 당연히 면목이 없죠. 충주 전투에서 신립이 전사했다는 얘기를 듣고 전사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선조는 급히 이제 도망을 가죠. 일본이 되게 당혹스러워하죠. 제가 그때도 얘기했었죠. 외국적이 우리나라 들어오면 제일 당혹스러워하는 게 궁을 들어가면 왕이 없는 거야. 보통 궁을 점령하면 끝나야 되는데 전쟁이 안 끝나. 우리나라 들어오는 외적들은 전쟁을 끝낼 수 없어. 왕이 없으니까. 선조의 의주 피난입니다. 이걸 이제 몽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 선조의 이 몽진 과정에서 백성들이 이걸 막았다고 그래요. 가마를. 실제 그 기록에 보면 저희들이 같이 싸우겠노라면서 백성들이. 사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백성들이 없거든요. 우리 그 얼마 전에 종용된 미스터 선샤인도 보면 나라는 뺏기는데 씨발 의병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의 군대가 해산됐어. 근데 계속 의병은 계속 나오고 그 군인들이 오히려 의병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싸우겠다고 막았는데 이 백성들을 이제 가르고 선조가 우주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본 백성들이 굉장히 분노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근데 물론 이제 선조의 생각은 자기가 죽어버리면 다 끝나니까 일본의 의도대로 되게끔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선조의 의견도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선조가 경복궁에 있었으면 진짜 전쟁이 조기에 끝나서 나라가 멸망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이제 선조가 의주로 피난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한양은 20일 만에 함락됩니다. 실제로 경복궁에 불이 나는데 이 경복궁의 불도 설이 많죠. 일본군이 와서 불을 질렀다는 얘기도 있고 백성들이 질렀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 씨발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하여튼 뭐 이게 나라냐? 뭐 이러면서 이제 불을 지는 거죠. 경복궁 점령이죠. 외구의 일본군의 이렇게 할까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일어납니다. 그래서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되는 거죠. 한양이 함락다. 이것도 생각해 보면 수도가 20일 만에 함락됐다는 것도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이때 무슨 애들이 KTX 타고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 그럼 얘네들 걸어 올라오거든. 일본 애들 걸어서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둘이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손잡고 이게 새우깡 이렇게 들고 하나씩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공무원 시험에서 국사는 왜 필요하냐면서 뭐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올라오면 한 20일 걸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손잡고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오면 20일 걸리죠. 그렇게 올라왔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전혀 안 되는 거야. 방어가 안 되는 거야. 중간에 한 번이라도 뭔가가 끊어졌다면 절대로 20일 만에 함락이 안 되죠.